소변,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 소변을 통해서 나와야지 약 혈관의 한 100배 정도 농축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누가 해야지 되나? 근데 제가 이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누가 해야 되냐?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검사들 중에 조금 이제 이게 좀 특징적으로 네. 있는 검사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혈액 검사, 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 엑스레이 네. 검사, 이게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이고, 또 뭐 모발,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 하죠. 뭐 이게 조직 검사들도 네. 하고 뭐 검사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 중에 소변으로 하는 검사. 네. 네, 특히 소변으로 검사를 하긴 하지만 약간 좀 생소한 소변,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를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변으로 검사를 할 때 뭐 검사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혈당이 나와요. 소변으로 당이 나와요. 그죠? 피가 나와요. 예, 예. 네. 뭐 그런 건 뭐 당뇨, 네. 뭐 이런 게 피가 나와요. 뭐 이런 것들, 혈뇨, 그다음에 단백질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뭐 단백뇨, 뭐 이렇게들은 한 번씩 들여 보셨을 수 있는데, 오늘은 유기산을 측정을 해서 내 몸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아니면 잘 못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이제 뭐 화학 시간,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유기물이 있고 이제 무기물이 있잖아요. 네. 돌멩이 같은 건 이제 무기물이 되겠고, 네. 이제 유기물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잘라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특히 유기물을 자체가 살아간다는 거는 대사, 신진대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물이 뭐 신진대사 상관없이 만들어진 어떤 그 성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을 유기산, 특히 산성 성분을 이제 유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기산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찌꺼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대사산물의 결과라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소변으로 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유기산이 혈중에도 있습니다. 혈중에도 있는데 혈관으로는 검사해가지고 검출이 잘 안 돼요. 이 소변을 통해서 나와야지 약 혈관의 한 100배 정도 농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대사 상황이 됐는지를 이제 소변을 통해서 보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등이 하나 나갔다고 해볼게요. 이 전등이 나가면 우리 당장 뭐부터 하죠? 이제 마트 가가지고 전등부터 사와보죠. 근데 전등을 갈아봤더니 불이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뭐 안전기를 고쳐보세요. 그럼 안전기를 두꺼비지? 그죠? 이런 걸 고쳐보세요. 다 그러는데 그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기사님이 불러서 뭘 보냐? 이제 그 전등까지 오는 전기 회로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될 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구나를 먼저 찾고 거기부터 먼저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더 크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결국 어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뭐 건강을 뭐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화학 회로도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면, 유기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더하기 우리랑 공존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유기산을 농축된 소변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회로도를 한번 까보는 거예요. 네. 회로도를 까서 여기가 취약하구나를 알고 그걸 치료에도 적용하고 예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매우 뭐 활용도가 높은 검사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뭐 유기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유기적으로 뭔가 자꾸 작용을 할 때, 네. 뭐 돌멩이 이런 건 유기적으로 작용 안 하죠. 그냥 네.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대부분
탄소로 네.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다 그러면 이제 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명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활동을 네.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탄소뿐만 아니라 NH3, 네. 그 질소 대사물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은 대부분 쓰여질 것들, 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물론 뭐 쓰레기들도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네. 똥, 땀, 소변 이런 것들은 노폐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네네. 아 얘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얘가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이게 소변을 보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방법이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소변을 언제 보면 되느냐? 이게 보통은 우리가 소변 검사하면 자 이거 통에 받아오세요 해가지고 네. 받아서 이제 소변 검사 하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색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아침 첫 소변을 이제 네. 봐야지 되거든요. 농축된 소변을 그렇죠. 보죠. 농축된 첫 소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보통 자지 않습니까? 네네. 뭐 8시간 정도 뭐 좀 적으면 6시간 정도 이제 자게 되고 사실 뭐 자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저녁을 뭐 8시에 먹고 네. 뭐 7시에 먹고 뭐 보통은 조금 늦으면 뭐 9시 뭐 10시 네. 이렇게 먹으니까 그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산물들을 소변으로 이렇게 농축을 시켜서 보는 검사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지 될 점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내 몸의 대사 상황을 조금 이렇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주의 사항들은 뭐 이렇게 병원 검사하시는 병원에서 네. 다 이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진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뭐 이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뭐 30분에서 몇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자꾸 깨고 뭐 깨면 화장실 가고 뭐 이런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화장실을 계속 가버리면 네네. 이게 농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침 첫 소변을 백날 첫날 받아도 이거는 뭐 그냥 빈 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맹물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농축시켜져 있는 것들을 받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뭐 근데 내일 아침에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푹 잘 거야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깬다면 그 소변을 잘 모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저녁을 먹고 내가 이제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소변들은 잘 모아서 다 섞어 놓은 다음에 소변을 받아오는 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농축되어 있지 않으면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네. 결과가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수치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 지방산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 탄수화물 대사 그러면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사가 네, 네. 이제 있죠. 그럼 이제 에너지는 이제 세포의 에너지 공장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건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메틸레이션이라는 네. 게 있거든요. 메틸레이션이라는 건 또 뭐냐면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탁 뽑으면 꺼질 수 있게. 쭈르륵 네. 이제 작동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조절해 주는 게 이제 메틸레이션인데 그게 제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나 네.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대사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해독 간이 이제 일을 잘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장에 이제 어떤 균이 있나, 네. 이상한 뭐 잡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대부분의 유해균들이 이게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이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최악의 네.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균들 이런 균들이 또 질염을 또 잘 일으켜요. 그렇죠. 그런 균들이 이제 검사하는 거, 또 곰팡이가 있나 없나 네. 이런 것들 이제 검사하는 각종 이제 균들의 대사 산물들을 측정하는 이런 이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누가 해야지 되나? 근데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누가 해야 되냐?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지금 네. 현재 특히 이제 내 건강을 희망을 한다면 꼭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기를 일단 바라겠고요. 결국에 이제 무슨 말이냐? 결국 그 과거부터 내가 해왔던 패턴대로의 흔적이 결국 이 소변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온다. 음. 그러면 그 패턴대로 살아가시면 사주팔자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다. 그 말은 아직 증상이 드러나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질병으로 되기 전에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신 요 네. 내용을 듣고 제가 네.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이게 네. 조금 앞선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사주팔자가 네. 난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오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변을 잘 모아놓지 않고 네, 네. 그냥 마 보다가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아침 첫 소변이라고 한번 이렇게 탁 받아오면 네. 그냥 당신 괜찮아요 사는 대로 사세요 했는데 뭐 자기는 진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일 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런 거에서 오류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긴 한데 네. 몇몇 가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한다면 사실 누구나 한 번은 그렇죠. 뭐 건강검진 우리가 하듯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어쩌면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세포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세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또 세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네네.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생물 덩어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큼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미생물들의 뭐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따라서 이게 좀 방법을 좀 더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사에는 꼭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않습니까? 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각각의 검사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게 비타민 B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이게 메틸레이션을 조금 더 잘해주는 것도 다 비타민 B 계통이고 또 항산화 뭐 또 간 대사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또 있겠습니까? 뭐 균을 일단은 좀 없애기도 해야지 없애야 되고 같고 뭐 탄수화물 들어올 때 뭐 알파리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간 해동할 때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에 있어서도 뭐 유산균, 유익균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곰팡이를 잘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곰팡이 만들 환경이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다시 유익균을 늘려가지고 우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곰팡이들이 잘 활동하지 못하게 이제 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의학 검사의 꽃이 이 소변 유기산 검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사용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실은 이제 이런 기능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실제 이 질병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병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너무 심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영양제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뭐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유익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은 그보다 더 뿌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유기산을 보는 것 자체가 유기산 그 회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회로라는 거는 A에서 B 단계로 넘어가고 B에서 C 단계로 이런 단계별로의 조효소나 그 미네랄들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미네랄만 또 신경을 쓰고 조효소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대사 효소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산 검사 결과상 이상이 있어서 무슨 유산균을 먹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뭐 항산화제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먹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 대사 효소계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온도하고 그리고 pH, 산성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호흡과 혈액 순환이 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유기산 검사에 너무 심취해서 뭐 영양제만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 영양제가 필요하게 만들어진 몸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 특히 자율신경계 관점에서 어디에 문제 있는지, 혈액순환과 호흡에서 어디에 문제 있는지 찾아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기산 검사 결과지뿐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검사들은 네. 대부분 뒤쪽에 보면 설명들이 이제 자세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설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무슨 영양제를 드세요, 이게 문제 있으니까 이런 영양제를 드세요, 저런 영양제를 드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기산 검사가 기능의학 검사의 꽃이기는 꽃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검사이기는 한데 이게 다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네. 네. 내가 잘 살 때도 기분이 좋고 나쁠 때가 있고 네. 못 살 때도 기분이 좋고 나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잘 살 때 기분이 좋으면 더 좋습니까? 아니 못 살 때 기분이 나쁘면 더 나쁩니까?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의학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네. 그 수단과 방편 중에 그나마 꽃이다 이런 거지, 이게 다는 아니다. 네. 예, 그걸 꼭 반드시 이제 명심을 하셔야지 되고, 이게 모든 게 영양제로 해결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영양제를 뭘 먹고 정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단편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그 에너지 대사가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일단은 만들어내야지 되니까.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에너지 대사를 이제 문제가 있으면 많은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서 코큐텐을 제일 첫 번째 이제 네. 이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네. 코큐텐을 추천하고 비타민 B 계열을 추천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그 이면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코큐텐이 작용하려면 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내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 이러면 에너지 대사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철분은 안 주고 네. 계속 코큐텐만 줘가지고 해결되냐 이거예요. 네,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설명들은 좀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 자, 철분과 그러면 코큐텐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네. 산소가 없으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를 네. 못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철분을 갖다 붓고 코큐텐을 뭐 몇 밀리그램 먹어라 어쩌라 백날 첫날 얘기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보고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편으로 쓰는지, 아니면 유기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 검사 결과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게 해석은 옳지 않다. 네.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명심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검사들이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비싸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도 잘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사람을 앞면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만 해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같이 잡아야 됩니까? 네, 뭐 손만 잡고 뭐 저 사람 돈 많으면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을 구성을 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이 뭐 그렇다고 다는 네. 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 진짜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볼 수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소변 유기산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또 영상을 찍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